실제로 어제 이제 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자유를 지키려면 앞으로 거짓 선동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반국가 단체, 민주당을 반국가 단체로 지목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증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드릴 않아도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어떤 함의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고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기에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뭐 너무 노골적이라서 함의를 따질 필요가 없죠. 다 드러나 있는데 뭐 그런데 그거 말할 필요가 없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MBC 사태가 그 상처가 10년이 지나도 아물질 않습니다. 너무 희생이 컸어요. 거기 또 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장 다 근무 잘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때 MBC 그 기자나 제작진하고 제가 뭐 이렇게 식사나 저녁 자리 가지던 기억이 자주 나는데 정말 술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 걸 실제로 보고 내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랬는데 너무 처참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어떤 뭐 평지풍파에 나는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상처가 뭐뭐 아물지를 않는다. 그만큼 이게 오래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또 MBC 이제 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최욱하고 욱하는 밤 이제 막 런칭했는데 이제 2번 방송했었는데 네. 3번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3번까지는 하겠지. 하겠네. 이제 이번 주니까. 이번 주까지는 하고. 그러는데 또 주차장에서 집에 가세요. 통보받는 거 아니야? 아니 3번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벌어진다 이래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이제 저 안에 저 손볼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새로운 사장 오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피바람 붑니다. 피바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용마 기자가 이용마 선배가 그분 얘기한 거예요. 예,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과 싸우다가 실제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2012년도 대선 끝나고 나서 여의도에 그때는 MBC가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여의도에 술이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이렇게 울고 통곡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참담했다는 아니 그때가 가장 참혹한 게 모든 방송사가 파업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MBC, KBS 아예 SBS만 빼고 YTN이 전부 파업 사태였고 너무 그 희생이 심해가지고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KBS 저번 사장 바뀔 때 저항을 많이 안 한 거예요. 또 후배들한테 그 큰 부담을 줄까봐 선배들이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MBC 차례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걸 금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에 원죄가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방송법이나 뭐나 그때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다 하고 손을 봐서 우리도 이제 BBC나 NHK처럼 독립 언론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이걸 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 들어줄 리가 없고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한쪽에선 곡소리 나고 네. 이게 나라가 진짜 이 꼴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최근에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KBS 사례를 보면 MBC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KBS에서 더 라이브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없어졌어요. 그 네,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인기 많았던 프로였어요. 아니 하루 아침에 정말 없어졌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예.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거를 봤고 그래서 결국에 MBC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작업들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어제 자유총연맹에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선동과 뭐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양쪽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많이 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그런 표현을 사실은 쓸 수 없는 거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참
특징적이에요. 이 정부 인사는 야. 저 사람만 아니면 돼.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돼. 야,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진짜. 아니 그런데 이번에 내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집권 세력의 실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주진우 그 전 법률비서관 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필리버스터 내용 일병 이병 어떻게 봐야 돼요? 일병 이병은 내가 상병 나는 뭐 군대에 대해서 모른다고 치자고. 네. 내가 그것까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 안 갔다 온 거를 너무 티를 냈죠. 그거는 그냥 스스로 또 너무 아들도 티를 그렇다대? 팍팍 냈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의원인데 이게 내가 그 방송 나가서 이렇게 보수 패널들하고 얘기할 때 이래 보면은 주로 하는 실수들이 보여요. 주로 하는 그 반복되는 실수. 대표적으로 한미일 동맹 같은 겁니다. 네. 이 한일 관계가 동맹이라고 말하는 보수 패널이 꽤 많아요. 아니 이진수 국민의힘도, 후보도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자유주의 동맹이다. 근데 동맹이라 그러면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의무를 지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정치인들이 신중해야 될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최해병에 대해 가지고 그 법리 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법조인이 아닌 내 눈으로 봐도 허점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거는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이 혐의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면은 만약에 민주당 대장동 수사를 이틀 만에 뭐 10명을 그렇게 이건해서 처리하면은 여러분은 좋겠냐 이러는데 내가 누가 읽고 있다가 저 엘리트 법조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건 자기 논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사법 체계를 모르고 한 얘기라고. 네. 그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10차례 대면 보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시원도 군사법 체계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 법무관리관한테 그거 이해하고 과외 공부하고 또 군사법원법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걸 그 많은 이해가 안 돼서 소통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기 논리가 수사권도 없는 군사경찰이 뭐 혐의잖아 하고 이건이나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오늘날 이념이 돼버렸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과 규칙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면 집단 사고로 되는데 5분이면 깨부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깨부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저런다잖아요. 벌써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니까 실력이고 뭐고 간에 나는 이 법률에는 천재가 없다고 봐. 다들 자기 분야나 잘하는 거지. 네. 여기서 뭐 법기술로 내가 뭘 패권을 갖고 또 세계를 국가를 통치한다는 거는 난 애시당초 불가능한 논리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주진우 의원 그 발언 중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상병 사망 사건을 빗대어서 하면서 장비가 부셔진 거로 예를 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런 발언을 할까? 저게 아니 논리적으로도 먹힐 리가 없는 거고 비유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생각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네. 아니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준비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발상이 통상의 경우엔 가능하지가 않은데 발언 전에 군사법원법하고 규칙만 이렇게 열람해 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비에 빗댄 건 저 준비해서 나온 말인데 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냥 막 뭐 해야 되지 주섬주섬 찾아요. 그러니까 막 조국 대표 논문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리고 또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조국 대표 서울법대 시절에 쓴 그 특검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 뭐 등등 그걸 또 막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또 막 읽는 거예요. 판결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필리버스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주장을 하나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고 저 사람들 주장에 일리가 있네. 타당하다.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근거를 국민들께 드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소리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 실력을.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인 논리도 좀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해 보이고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꼭 그 사안만 얘기하지는 않아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부적절한 비유를 하거나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바엔 차라리 전화번호를 읽는 게 나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냥 그 숫자로든요. 맞아. 800에 7070 뭐 이렇게 전화번호 숫자를 읽는 게 네.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니 그런데 좀 실망이었어요. 이 필리버스터는 주로 초선들이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연장이에요. 대부분 민주당이 옛날 필리버스터 할 때 맞아요. 막 시민들이 방청권 끊고 들어왔어. 야 우리 구경 가자 뭐 하자 하면서 그때 그게 뭐냐면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이 데뷔 무대고 명함 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 말 하는 사람의 입 떡 벌리고 자는 의원의 나 이러다 보면 나 요즘 무슨 초현실적 상황을 자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시작한 지 이게- 20분 만에 그 대정부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신장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자는 게 찍혔어. 어.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신장식 의원이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들어갔는데 그때 김민전 의원이 네. 딱 저기 부동자세로 새벽까지 이러고 듣고 있더래.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고. 아니, 그래서 근데- 밥 꼴딱 샜대 그걸로. 근데 본인 그러니까 졸다가 걸려가지고 옆 의원이 막 이러면서 이제 깨웠는데 그 깨자마자 자기 이름 검색을 한 거예요. 김민전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참 망신인 거죠. 그래가지고 만회 좀 해보겠다고 또 그럴 때 피곤하면 밖에 나가면 소파도 있고 그렇죠. 어디 좀 가서 좀 네. 쉬다 와도 되는데 네. 새벽에 한 번도 안 뜨고 이래 딱 보고 전부 경청을 새벽까지 했대 또. 아유. 최고위원 당선 확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최고위원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예,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에. 자진 사퇴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아유, 이것 절대 때문에. 안할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참 스스로 우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반듯하고 저 사람 정말 품격 있는 보수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공감이 근데 되고 좀 동요가 돼야 이게 되는데 지금쯤 초선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이 국회가 아고라 광장인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도서견 투견장이요. 투견장. 네. 투견장. 네. 그것도 도서견 불독. 막 뭐 여러 가지. 예. 아우 보니까 이건 뭐 피를 철철 흘리는 판이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예. 원래 거기가 그 하나의 그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개원식 할 때까지는 그 기본 품격이라는 게 있고 선서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 네. 이러는데 이것까지 망가지고 집 뭉개졌다? 이게 무슨 시정 잡배판이지 이게 무슨 뭐 여기가 무슨 어떤 거 그리고 협치의 공간이나 그 버퍼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각 당이 진짜 물러서거나 옆으로 삐딱하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판에 초선들 들어와가지고 뭔 생각하겠어요 지금. 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발표 있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1% 상승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64. 지역별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은 대구 경북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 부산 경남도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55. 어떻게 보세요? 부산 경남하고 TK가 역전된 거는 조금 네. 놀랍네요. 네. 뭐 다른 지역은 뭐 근데 대체로 다 그런데요. 그래도 대구 경북이 이게 편차가 좀 많이 이제 간극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연령별 통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가 잘하고 있다 7, 못하고 있다 75, 30대는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8, 40대는 잘하고 있다 14, 잘못하고 있다 73, 79입니다. 50대는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73, 60대는 잘하고 있다 39, 잘못하고 있다 51, 70대 이상만 높습니다.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32. 참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그냥 참혹한데 이제 완전히 갇혀 버렸어요. 이제 대구 경북까지 저라고 뭐 부산 경남까지 저라면은 못 빠져나올 이제 하나의 박스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지지율이 이제 고착화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려면 뭔가 큰 이벤트가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석유가 이거 나오겠죠.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수 진영에서 팽팽합니다.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5. 똑같이 나왔습니다. 중도는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5. 진보는 잘하고 있다 7, 잘못하고 있다 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별로 보수적인 분들도 이 반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저거는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됐던 결과인데 선거는 이게 사실은 중도층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결국에는 그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중도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인데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국힘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음에 있을 큰 선거에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저거는 좀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방법론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결국엔 네. 그리고 총선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상태로 남은 3년 이게 참 생각하면 깝깝하다는 네. 건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당 내에서 서로 뽐낼 일은 아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거를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정치권 안에서 협력해서 만들어야 이 상황을 좀 빨리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국회 안에서 여야가 계속 싸우면서 대립하는 구도로 가면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지리한 가운데 3년은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정치 혐오만 더 커진단 말이죠. 커지는 상황. 아니 그게 이제 그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정치의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네. 근데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중간지대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언론학에는 베이지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다 보고 상반된 논조를 보고 판단하는 소비자. 이걸 베이지안이라 그러는데 유럽이 지금 14에서 15%라면 한국이 지금 5%에서 또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 지형 자체가 이제 완충지대 소멸 이게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나온 어떤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의 이제 다수파를 형성하는 중심 그룹의 결집도 경쟁이 됐지 어떤 그 이렇게 스윙 보터들의 쟁탈전의 그 양상이 아닌 그게 돼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훈대로 지금 국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국회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해야 네. 사실은 그 저기 뭐냐 일단은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지지해준 유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그 관념이 형성이 됐고 이게 지금 대세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진짜 장기적 관점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그 영역 정치 영역이 지금 거의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없어진 거죠. 예,